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부동산 실전 경매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서울 북부 지방에 있는 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사건 번호가 2023-10-8289가 되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월계 2단지 주공아파트가 되겠네요. 215동 10층 1009호. 건물 면적이 38.64제곱미터입니다. 11.7평이니까 한 18평 정도 되겠죠. 사실은 건물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는요, 서민주택에 들어갑니다. 네, 서민주택. 그래서 서민주택이면서 거래가격이 1억 원 이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면적은 이렇게 40제곱미터가 되지 않지만 거래가격이 1억 원이 훨씬 넘죠. 이 아파트가. 뭐 감정가만 해도 4억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대지권 나와 있고요. 자, 소유자 서지, 채무자 서지. 채권자는 OKFNI 대구 회사네요. 원래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저축은행이 이 대부회사한테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감정가는 4억 200이고요. 지금 최저가 64%까지 떨어졌네요. 네. 여러분 1차가 4억 2천인데 유찰됐죠? 그러면 20%가 저감되니까 80%에 3억 2,160만 원이었는데 또 역시 유찰돼가지고 3차에 64%인 2억 5,72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 매수 신청 보증금은 2억 5,728만 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언제 감정했나 보실까요? 2023년 6월 29일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죠? 그러면 이것도 저평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건물은 15층 중 10층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은 93년이니까요. 한 31년 된 아파트가 되겠죠. 주거용이고요.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월계동 소재 월계 2동 주민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대요. 아파트 단지가 많고요.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과 학교 등이 있고요. 주위 환경은 보통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월계역에서 가깝습니다. 제반 대중교통수당은 보통이다. 말소기준권리는 2009년 10월 16일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3년 9월 6일 훨씬 지났죠.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요. 장연세 씨와 장준환 씨가 되어 있는데 지금 9천만 원에 20만 원에 살고 있네요. 그런데 장준환이는 장연세의 자녀입니다. 여기 돼 있죠? 장준환이는 장연세의 그 자녀다. 그러면 이걸 낙찰 받으실 분들은 세대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임차인 2명. 보증금은 9천이고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전입세 대주는 장준환 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요. 자, 장연세 씨 보실까요? 전입일이 2022년이네요. 5월 25일. 잘 보세요. 확정일자는 2023년 7월 20일. 확정일자를 안 받았군요. 여러분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의할 겁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 전문가 코스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배당요구도 했죠. 배당요구 종기일은 9월 6일인데 8월 2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참 이 세입자 그 9천만 원에 20만 원 월세 사는데요. 제가 권리 분석해 보니까 이 세입자는 보증금 1원도 못 받게 됐어요. 지금. 알거지가 되게 됐어요. 자, 대항력이 없죠.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우선 등기부를 약식으로 보겠습니다. 서지 씨가 2009년도에 1억 4,700에 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북서울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제일로 빠르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에 오케이. 그러나 이제
1억 4,700에 사가지고 1억 2,300 대출받아서 집을 샀지만 그동안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저당 설정하고 또 저축은행에서 가압류,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 사업하는 사람 같아요. 북서울 농협에서 또 뭐 신용카드 대금 못 갚아서 가압류. 그러다 보니까 OKFNI 대부가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현세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했다는 것은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요. 의료보험도 못 냈다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죠. 서지희 씨가 지금 빚을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압류를 당했네요.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저당이 말소기준 걸리니까 기준이죠. 소멸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7건 말소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근저당이 2009년이고요. 또 근저당이 2022년인데요. 이 세입자가 2022년도 5월에 전입신고하고 구천에 20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지희 씨가 이걸 임대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이 장현세 씨는요. 구천에 월세 20만 원인데 지금 2억 최저가가 2억 5,700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북서유 농협은 다 가져가겠죠. 그러나 OK 대부회사도 돈을 다 못 가져가요. 가압류권자는요 1원도 못 받아갑니다. 1원도 못 받아가요. 나중에 배당을 공부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강할 겁니다. 배당 특강할 건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만 설명드린다면은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니까 다 소멸된다. 그런데 자 어떤 분들이 야 장현세 씨가 보증금 9천이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최우선 변제는요 집주인의 근저당 기준 설정이에요. 2009년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 10월이면 그 당시는 서울이 보증금이 6천일 때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공인중개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근저당을 언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가 보증금 6천만 원일 때 만약에 장연세 씨가 보증금 6천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 북서울 농협이 배당을 받기 전에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6천이 넘기 때문에 장연세 씨는 1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2억 6천에 낙찰됐다고 가정한다면 북서울 받아가고요. OK도 다 못 받아가요. 가압류한 저축은행, 신용보증, 가압류권자는요. 배당 요구가 꼴등이에요. 9순위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배당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못 받아가요. 그러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장현세 씨는 1원도 못 받아간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이 세입자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낙찰자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장현세 씨가. 나 보증금 9천에 사는데 1원도 못 받았다. 그러니 나 이사 못 가겠다. 대째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일단은 낙찰받은 사람은 일단은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겠죠. 인도명령 신청은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도 학습할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 사례 아주 기본적인 거 그냥
법률적인 분석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말소 기준 권리를 좀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2009년 10월 16일이 등기부상에 제일 빠른 게 근저당이잖아요.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7가지 배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제일 빠른 게 뭐예요? 근저당이죠. 만약에 가압류가 제일 빠르다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게 되겠죠. 그런데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접수일자가 2009년 10월 16일이 근저당이잖아요. 제일 빠른 게. 이게 기준 잡아가지고 밑에 있는 건 다 소멸이 된다. 그런데 근저당 앞에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인수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권리분석하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은 이 노원이라든가 이거 저평가된 겁니다. 노원, 도봉, 강북은요 지금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서울, 강남, 서초, 강동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강북 쪽에 노원, 도봉, 강북은 오히려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보합세 지역도 있고 큰 단지는 뭐 거래가 있으면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2일 날 낙찰이 될 겁니다. 내일이네요, 여러분, 내일. 내일인데, 야, 이거 내일인데요. 이거 5번째 시간에 올라가는데, 낙찰 이후에, 이게 올라갈 건데, 뭐,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여튼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일 이후에 몇 명이 응찰을 했고,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참 가슴 아픈 게 이런 세입자들이 1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년세 씨가 이런 그 경매도 알고 이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있더라면은 6천에 들어갔으면 보증금 6천에 들어갔다면 이런 집을 임대차 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분은 보증금이 9천이고 월세가 싸기 때문에 들어갔을 텐데 공인중개사가 소개했다면 이것도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권리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산을 지키려면요 부동산 공부를 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그런 물건이네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래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학습도 크나큰 경제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정보, 엄청난 정보를 노하우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가할 수 없는 지식을 배우고 있다는 거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